직원 데리고 가라고. 아니다, 택시 불러 가겠다. 아, 택시도 여기 못 들어가니까 그냥 차 타고 가라. 이러면서 직원 하나 붙여가지고, 예. 야, 너 짐 실어가지고 다시 일로 와. 이래갖고, 집에 가서 짐을 싣고 다시 왔대요. 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그, 담아내기 과정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근데 이건 알고 가야 된다고. 뭘 알고 갑니까? 그러니까. 너가 여기서 봤던 것들, 우리가 하는 것들, 뭐 내가 했던 말들 네가 함부로 떠들면 나 뭐가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럴 일은 없다. 제가 뭐 남는 게 있다고 오늘 겪은 일을 말을 하겠냐, 들은 얘기를.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담아내기 과정에 하는 말이, 너 나 믿어? 아니요. 그래, 그럼 내가 널 믿겠냐? 너 내 이름 정확히 알아? 내가 자고 나는 환경 알아? 너 내가 부모님이 계시는지, 형, 동생 있는지, 누나가 있는지 너 알아? 나에 대해 알아? 그렇게 알아도 안 믿는 게 사람들인데 오늘 처음 본 너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믿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똘비라는 분이 그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말하니까는 뭘 하나 적으래요. 그래서 뭘 적냐니까 각서 같은 건데 적으라고. 어떤 각서인가 하고 보니까는 이 얘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을 내고 가겠다. 그러면 보내주겠다. 이거예요. 너가 비밀 유지를 하기 위해서 네가 1억을 맡겨놓고 가라. 우리가 보고 한 10년 정도 있다가 네가 만약에 뭐 진짜로 아무한테 말 안 했으면 그때 돌려줄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아니 이게 뭔 일이냐. 이게 앞뒤가 맞는 이게 가당치나 한 내용이냐. 그러니까는 담아내기 과정이 그치 말이 안 되지. 네가 지금 비밀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이래서 조선놈들은 참 멍청하다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조선놈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더래요. 그래서 약간 발끈하는데 그 담아내기 과정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성질 부리면 너 뒤진다 이렇게 딱 말을 하더래요. 너 여기서 지금 세포 하나라도 움찔하면 넌 나한테 뒤지는 거야. 너 여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왔나 본데 네가 이쪽 문화를 모르니까 단순 사무직을 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구인구직이 뭔지 모르고 와서 하루 이틀 일하다가 우리가 만만해 보여서 가겠다는가 본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구인구직 올라올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이런 일인지 알기 때문에 안 올라고 한다 원래. 여기서 일하는 걸 별로 안 좋게 보고 그래서 안 올라고 했는데 너는 약간 멍청하게 끌려 들어왔으면은 예. 네가 멍청하게 두 번을 왔는데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너를 그냥 보내주겠냐고. 여기서 너의 선택지가 두 개 있다. 1억을 내고 가든지 아니면은 딱 1년만 일하고 가라. 대신 우리가 원래 주기로 했던 70%의 돈 주겠다. 그래서 그 똘비라는 사람이 한 말이 근데 그 방엔 못 있겠다. 귀신 나오는 방을. 알겠다. 그럼 귀신 안 나오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오게 할 수가 있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따라와 이러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차를 타고 또 맨션으로 가더래요. 그래갖고 부하들을 몇 명 데리고 근데 그 맨션 천장을 뜯더래요. 뜯어내니까는 거기에 랩으로 칭칭 감겨진 그런 사태들이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이거 치우고 이거 우리 신사에 맡기고 절 좀 하면은 귀신 안 나와. 귀신보다 무서운 게 우리야. 귀신이 뭐가 무섭냐 사람이 무섭지. 트렁크에 싣고 가더래요. 근데 이게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게 참 똘비라는 분께서 말씀하시길 자기는 타국이잖아요. 아예 나 하나 없어지면은 뭐 어떻게 찾겠어요. 타국에 나 혼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만의 로망을 가지고 시골에 와서 살면 되겠다라고 했지만은 정작 시골이 위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진짜 멍청하게 내가 시골 내려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부하 직원들은 그 랩에 쌓인 것들을 가지고 내려가고 담아내기 과정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한 잔 탁 피면서 됐으니까는 일하러 가야지 라고 어깨동무를 다시 딱 하고 나가서 다른 차를 타고 일을 하러 가요. 근데 똘비라는 분이 일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근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때 똘비라는 분이 말씀하시길 내가 왜 이걸 물어봤는지 난 지금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 담아내기 과장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러면은 경찰들이 가만히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그 담아내기 과장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가만히 안 있지. 가만히 안 있는데 여기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공권력을 주무른다는 그런 소린가? 이거 약간 위험한 말은인데 이 생각을 했는데 야 여기서 우리 가게 우리 어떤 야쿠자도 뭐 먼 파가 있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부에 빚을 안 진 경찰이 없다고. 우리는 안 좋은 약도 하고 안 좋은 사업도 하고 우린 돈 되는 건 다 한다. 넌 잘 모르나 본데 여기가 너 뒤에 저거 강 조금만 내려가면은 바닷가로 바로 이어진다고.
네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중국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가 그럼 무슨 일을 하겠냐고. 그리고 연초에 우리는 중국 사람도 엄청 많이 놀러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기가 빠찡코가 여기 허름한데 왜 있는 줄 알아? 이건 내국인 상대하는 거 아니라고. 연말이나 이럴 때 뭐 예를 들어서 빨간 날 이럴 때 중국인들 온다고. 와서 여기서 아주 많은 일을 하고 간대요. 아주 많은 걸 사가고 아주 많은 걸 해간다. 우린 그걸 제공해주고 그러는 곳이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경찰들한테 뇌물 같은 거 안 먹인다. 예. 한 번 빠진거 데리고 오면 다 빠져갖고 안 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담보 같은 거 잡거나 그러지 않는데 경찰들이나 네네. 공무원들은 안 잡는데 그냥 적어만 놓는데 장부에다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더라도 크게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한다. 왜? 긁어 부서를 만들기 싫으니까. 근데 넌 참 웃기다. 그게 왜 궁금할까? 야, 너 되게 웃기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 담아내기 과장이라는 사람이. 야, 너 역시 깡이 보통이 아니다. 보니까는. 네. 야, 너랑 갈 때가 재밌는 곳이 또 있다. 라고 말을 하더래요. 재미난 곳 또 어딨냐고 똘비랑 물어봤어요. 예. 나랑 갈 곳이 또 어딨냐. 그러니까는 일단은 일을 하고 주말쯤 돼서 낚시나 한번 하러 가재요. 낚시를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똘비랑 낚시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는 그냥 배 타고 나가가지고 대충 던지면 알아서 낚아온다고. 알아서 올라오니까는 따라오라고. 주말에 뭐 그래 쉬는 날이니까 초과 근무 쳐줄게. 가자고. 나 너 마음에 든다. 뭔지 모르게 마음에 든다. 가자고 한 거야. 그래서 그 평일날 일을 하고 사실은 도망칠 생각도 했대요. 그냥 내가 이거 도망쳐야겠다. 짐 다 놔두고 맨션 탈출해야겠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맨션은 담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경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뒤로 강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바로 뒤에 강이 아니라 한 4, 5m 위에 절벽 위에 지어진 맨션이라 가지고 4, 5m 뛰어야지 강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수심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멀리 뛰기를 해봤자 강 깊숙한 곳까지 뛸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대요. 뛰어봤자 내 머리 깨질 거고 도망을 치려고 해봤자 잡힐 거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똘비라는 분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중식들은 그릇을 가져가잖아요. 배달을 시키면은 그릇을 밖에 내놓으면 가져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본의 어떤 그런 체인점 같은 게 있어서 배달을 시킨 다음에 그 그릇 밑에 테이프로 해가지고 살려달라고 종이를 적어서 붙여서 그릇을 내놨대요. 그날 저녁에. 근데 그릇을 내놓고 한 3분 지났나? 똑똑하더래요. 예. 그래서 문을 열었죠. 그러니까 경비 한 4명이 아주 기분 나쁜 얼굴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니까는 이런 쥐새 같은 새끼면서 겁나게 때리더래요. 발로 밟고 머리를 발로 차고 피는 막 나고 있는데 이런 거 뭐하러 적어보냐고. 야,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그래 쓰레기 나가나 보다 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고. 우리가 너 남긴 밥 한 숟갈 다 산다고. 네가 밖으로 뭘 내보낸 줄 알고 너 나 믿냐? 난 너 안 믿지. 너 나 처음 보잖아. 나도 너 처음 봐. 그러니까 그 담아내기 과정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 똘비라는 분이 공포에 질리기 시작해요. 큰일 났다 이거.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잠이 들었어요. 또 사람이라는 게 맞고 뭘 하고 무섭고 뭐고 간에 피곤하면 잠이 들잖아요. 그 똘비라는 분 말씀으로는 울다가 잠이 들었대요. 울다가 아파하고 낑낑대다가 잠이 들었대요. 근데 꿈에서 그날 첫날에 봤던 여자가 또 나오더래요. 벽에 붙어가지고 긴 머리로 해갖고 귀신 안 나온 다음에 담아내기 과장아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자가 손으로 창문을 가리키면서 계속 막 손가락으로 뭐를 막 표현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더래요. 한자 같은데 손으로 뭔가 표현을 하는데 뭔지 모르겠더래요. 그 와중에 꿈에서 깨게 돼요. 그래서 뭐지?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침에 또 출근을 해서 또 반복되는 일상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런 꿈을 한 달간 꿨다고 하더라고요. 다르게 나를 괴롭히려고 온다거나 그게 아니라 근데 이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쉬는 날이나 아니면 퇴근을 일찍 한 날에 있으면 항상 맨션 1, 2층에서는 사람 막 곡소리 나고 이런 소리 나고 카드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있더래요. 그러다가 똘비라는 분이 일을 하신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중국의 춘절이라고 불리는 그런 명절에 일본 본토로 아주 많은 중국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앞서 말했지만 탈출을 당장 할 수 없었고 할 길도 없고 방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수긍하면서 살기로 했던 시간이 좀 지나서 춘절이 온 거예요. 일단 뭐가 되었든 사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살아야지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살기로 하고
근데 이 명절에 수많은 중국인들이 버스를 타고 들어오고 기타 다른 수단으로 들어오는데 스님들도 들어오고 다른 종교 쪽 기독교 쪽 인사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일반인과 거의 다름없는 비율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똘비라는 분은 단지 복장만 이런 건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거기서 술도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누가 보면 고기에 미친 술에 미친 사람인 착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먹고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아주 큰 사실을 알게 된 게 있어요. 이 똘비라는 분이. 여기는 단순한 자기가 알고 있던 변두리 야쿠자 조직이 아니에요. 여기는 중국과 일본 어둠의 조직이 만나서 물물 교환을 하거나 서로 청탁을 하는 장소인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그런 곳인데 훗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야쿠자 무슨 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조직의 어느 지부는 이름만 빌렸을 뿐이고 이분들이 주로 하는 거는 그거예요. 고로시야. 고로시야라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만화책 보면은 청부업하는 그 만화책이 하나 있거든요. 일본 만화 중에. 야쿠자에서 청부업도 하고 사람으로 장난질도 치고 누군가 얘를 좀 감금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데리고 오고 폭행이 필요하면은 폭행도 해주고 그리고 감금이나 이런 것을 했던 장소가 지금 똘비가 묵고 있는 숙소예요. 그러니까 이 구역을 관리하는 사람이 담아내기 과정이고 근데 특이한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감금과 폭행이 있는데 그리고 이곳에서 원수를 지거나 도박에 빠져서 채무를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거나 사업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사람을 납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돈을 받고 상대편 라이벌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데리고 오고 혹은 일에 방해가 되는 자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곳이었어요. 관리도 하고 처리도 하는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똘비가 있었는데 그럼 이 지역에도 엄연한 치안 병력이 있을 텐데 왜 아무도 모르고 왜 가만히 있을까?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을 주민들은 이런 곳인지 몰라요. 애초부터. 왜냐면은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어떤 기업 연수원, 어떤 기업 어디 교육원 이런 건 산속에 숨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어느 대기업의 이름을 걸어놓고 연수원 이런 거 붙여놓으면은 사실 일반인들이 거기 들어갈 일도 없고 그냥 연수원이구나 하고 말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런 곳들은 물 좋고 공기 좋은 산 그러는 쪽에 많잖아요. 그 지역은 그런 쪽으로 연수원이 많은 대기업의 연수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유명하던 곳이었고 근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그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 쓰이고 있던 거죠. 그리고 이곳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그런 분들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그 당시 일본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정치인을 하고 있어요. 좀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 공직자라고 친다면은 그의 아들이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아버지가 닦아놓은 길을 밟아 나가는 수순으로 세습정치처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통일 조직이 힘이 없다고 하잖아요. 일본에서. 근데 그 똘비가 있던 시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권력과 같이 밀착해서 힘이 있던 시절이었고 큰 사건이 노출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시스템적으로 드러날 수가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카르텔처럼.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은 모르고 어차피 여기는 우리 동네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연수원이 많은 동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다시피 맨션 들어가는 길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차를 끌고 좀 더 들어가야지 맨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음이 나거나 냄새가 나거나 이렇게 해도 딱히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큰 대지를 쓰고 관리를 하니 딱히 소리가 새어나가지도 않고 대량의 인원이 들어가더라도 연수 왔나 보다. 뭐 그렇게 알고 있으니 그 지역 주민들은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이 솔직히 뭐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감귤이나 한라봉 하면 떠오르는 게 어디가 있어요? 제주도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지역에 특산물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넘버원의 특산물이 있는데 그게 또 유명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발전이 돼 있어가지고 약간 좀 시골틱한 분위기가 많이 나요. 아무튼 그렇게 됐었고 이 모든 걸 나중에 알게 될 때쯤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게 될 때쯤 두 번째 춘절이 찾아와요. 여기서 나갈 수 없다고 판단 섰고 성실히 일을 했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했대요. 어차피 내가 여기서 나가봤자 나는 안 된다, 못 나간다 하는 생각에. 그렇다고 뭐 일선에 뛰어들어서 누굴 혼내거나 뭐 나쁜 약을 공급하거나 제조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원래 하기로 했던 정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및 이제 뭐 세탁 같은 거 시도하는 일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담아내기 과정에 신임을 얻게 돼요. 담아내기 과정은 슬슬 자기에게 어느 정도의 권력을 쥐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을 테스트할 때 그 사람에게 일정한 권력을 쥐어줘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담아내기 과정 아래에는 총 3명이 아끼는 부하가 있었는데 그 부하들과 동일 선상에 설 수 있는 자리를 줬고 필요시에는 담아내기 과정에 다음가는 권력을 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솔직히 다 내려놓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는 이쁘게 봐줬던 거죠. 정말로 또 솔직히 금융치료가 좀 컸대요. 내가 솔직히 이 정도 돈 받으면서 누구 눈치 안 보고 일을 하고 있는 거에 약간 녹아든 거죠.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희미해지고 뭐 자신한테 하대하는 사람도 딱히 없고 다들 보면 인사를 하니까는 그때 당시를 회상하는 똘비는 나는 그때 아마 내가 가진 원래의 본성 그러니까 내 천성을 봤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그냥 내가 대단히 잘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나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나쁜 사람 되는 거고 근데 나도 원래 나쁜 사람이 더 같다라고 이렇게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렇게 계속 지내고 있다가 이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박 중독자 혹은 뭐 조직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일선에 나서서 어느 정도 손에 드는 지경까지 이르렀대요. 이 똘비라는 분이. 그 중에서는 한국인 조직 풍기배 두목급도 있었고 한국에서 넘어온 도박꾼도 있었고 안 좋은 약을 하다가 빚에 의해서 팔려온 여성분들도 있었고 근데 반대로 큰 대륙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나무 장사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대다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관리하면서 신임을 얻고 자기도 이 일에 적성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무렵 어느 날 중국에서 들어온 상품 아닌 상품을 보고 있을 때 알게 된 부분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춘절 때 늘 중국인들을 보디가드 하는 그 일행들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싸움을 하거나 그런 전투 요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중국말을 할 줄 아는 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늘 다를 것과 없이 물건을 받았는데 그 물건에서 북한 사람이 섞여 있더래요. 근데 그 똘비라는 분은 북한 사람들을 맨투맨으로 본 건 처음이니까 당황해하고 있는데 중국인이라 생각했던 이때까지 봐왔던 가드들이 조선말을 쓰면서 발로 차고 욕을 하는 광경을 봤대요. 야, 이거 내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은 조직이구나. 중국, 일본만 엮여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내에 있는 탈북자, 북한 사람도 관련이 있구나. 와, 이 광경은 진짜 이게 지옥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잔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시신이 발생이 되면은 옆에 공장이 있었대요. 사료 만드는 공장 같은. 그럼 거기에 분쇄기에 해서 비료처럼 포장을 해서 차에 실어 날랐다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걸 유통하거나 따로 판매하진 않고 그렇게 비료로 만든 걸 바다에 뿌린다던가 아니면 그 인근에 낚시를 가는 조직원들이 그 포대를 들고 가서 미끼처럼 뿌려 썼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곳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느 조직에도 속한 쪽이 아니고 세탁소 같은 곳을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자금 세탁, 뭐 위협을 가하는 자들 암살도 해주고 나쁜 약도 공급해주고 제조가 필요하면 해주고 장소도 빌려주고 밀항이 필요하면 배도 제공해주고 기타 등등 이런 거를 하는 업체였던 거예요. 이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담아내기 과정에 똘비를 호출을 해요. 그래서 호출해서 불려가서 이야기를 듣는 게 뭐냐면은 너 중국으로 출장을 가야겠다. 거기에도 우리 사무실이 있다. 근데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쭉 봐오니까 우리 똘비라면 맡길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일 처리하고 뭐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지 다 알잖아. 솔직히 내가 너를 몇 년간 의심을 하고 봤는데 일하는 거 보니까 우리 사람들보다 더 나서서 하는 거 보고 식구 같으니까 여기서 노하우란 노하우는 다 배웠으니 이제 대륙으로 가서 우리 지역과 그쪽과 징검다리 역할을 해라. 대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의 일정 부분을 커미션 떼어줄게. 길게 말고 딱 5년만 출장을 갔다 오자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기서 한동안 잊고 살았던 한국으로 도망가는 생각을 문득 하게 돼요. 똘비라는 분이. 근데 한편으로 너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나약해진 게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인류애를 거의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나도 이 사람들과 똑같이 잡혀오면은 끝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뭐 한국으로 도망가겠다는 생각을 거의 못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꿈틀하더래요. 그러면은 당장 도망가지 말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도망을 가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날까지 휴가를 받아서
이런 짐 저런 짐 준비하고 갈 준비를 했는데 가기 전날에 담아내기 과장하고 1대1로 술을 먹게 됩니다. 그때 담아내기 과장이 이야기를 하나 해줘요. 똘비 내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대륙으로 가서 도망칠 생각 혹은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면 해봐. 근데 이건 알아라. 우리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없다. 막말로 네가 타고 도망가는 택시가 우리에게 빚을 진 약쟁이일 수도 있고 빚쟁이일 수도 있고 너에게 도움을 내밀면서 널 안전하게 한국까지 도와주겠다라고 말한 브로커나 혹은 친절한 시민들도 우리에게 빚을 진 빚쟁이나 약쟁이일 수도 있다. 네가 지나가면서 그냥 길에서 보는 이쁜 아가씨도 우리의 브로커일 수도 있고 네가 인적도 없는 시골로 산으로 도망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만나는 상꾼들도 우리 직원일 수도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네가 알다시피 더럽고 또 더럽고 더러운 일이고 여기 엮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다리 몇 개만 건너면 사람 찾는 거 일도 아니다. 돈 받고 아무도 지도새도 모르게 사람은 죽이는 거 봤잖아. 그렇다고 해도 어디 뉴스에 나오고 뭐에 나오고 하디? 왜 그럴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씩 웃더니 똘비야 너 혹시 무협지 좋아하냐? 이러는 거야. 나는 무협지를 좋아한다. 무협지를 보면 개방이라는 문파가 있다. 거지들이 있는 문파인데 거지들은 어디에나 있어. 그래 정보를 캐서 정보를 팔아먹고 살아. 그리고 하오문이라는 데가 있다. 그 사람들은 시장 상인, 일반인 그런 사람들이다. 흔히 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예. 그런 사람들이 정보를 찾아주고 암살도 하고 그러거든 무협지를 보면. 근데 우리가 바로 개방이고 하오문이야. 대륙? 땅 크지. 어마어마하지. 막상 네가 쏘면 찾기 힘들 수도 있어. 근데 너의 목적은 뭐야? 한국으로 갈 거 아니야. 헤엄쳐서 가게? 버스 타고 가? 비행기 타고 가? 아, 대사관. 그래. 들어가서 뭐 본국의 안전송환 요청 뭐 그런 거? 한국 들어가면 그래. 한국에는 우리 사람들 없어? 우리가 일 던져주면 좋다고 물고 빨고 해결할 사람들 넘쳐 흐른다. 잘 생각해 그냥. 뭐든지 잘 생각해봐. 참고로 도망가도 우리는 안 붙잡힌다. 뭐 우리가 뭐 그렇다 시덥지 않게 네가 묵는 숙소, 출퇴근하는 감시 이런 거 안 해. 대신 알려주는 거다. 딱 한 번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너는 알겠지만 한 번 더 각인시켜주는 거야. 여기서 배울 만큼 배웠고 여기서 일할 만큼 해봤으니까 굴러가는 시스템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냐 네가. 예. 그리고 한 가지 비밀을 더 말해주자면은 나 일본 사람 아니다. 나 북한 사람이다. 그래 옛날엔 니들이 말하는 조총련? 그런 것까지는 아니야. 그냥 북한 사람인데 일본에서 나고 자랐어. 따지고 보면 나도 조선놈이라고. 그래서 너한테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조언을 해준다. 혹시나 도망칠 거면은 그냥 꽁꽁 숨어서 살으라고. 어디 뭐 한국으로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네 정체가 탈로 안 나게끔 꽁꽁 숨어 살라고. 근데 그렇게 해봤자 다 2년 안에 잡힌다고 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또 한국으로 가야 되는 이 마음이 또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제. 중국에 넘어가서 똑같이 일을 해요. 대신 여기서는 보내주는 게 대부분이었고 거기서 뭘 해서 오면은 와가지고 또 뭐 분배를 하고 하는데 여기는 또 다른 수많은 조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장부를 정리하고 뭘 하고 이건데 여기서 중국에서는 나쁜 약에 관련돼서는 무조건 사형이거든요. 근데 누군가의 뿌락지로 인해서 혹은 그 똘비라는 분이 말씀하시길 공안에게 뇌물을 조금 덜 줬던 것 같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중간 책에서. 그래서 잡혀요. 중국에서. 그래서 나쁜 약을 팔았으니 일단 본토 중국인들은 다 사형을 받게 되고 네. 일단 이 사람은 중국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 중국인이 아니더라도 나쁜 약을 하면은 원래 사형이에요. 근데 한국이랑 중국이랑 그때 사이가 한참 좋을 때예요. 그래서 일단은 보류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관계가 좋아서 중국에서 한국 본토로 보내버립니다. 그냥 니네가 처리해라. 근데 이런 케이스가 진짜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죽는다. 근데 나는 조상에 도왔는지 아니면 뭔가 누가 날 도왔는지 한국으로 갔다. 한국에서 대충 나쁜 약 사범이라 해봤자 몇 년 안 살자 초범이면은 한 3, 4년 살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오는 날 담아내기 과장이 와 있더래 앞에. 담아내기 과장이 하는 말이 내가 너 한국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공안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아서 보낸 것도 있지만 뇌물을 써가지고 한국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어차피 중국 쪽은 이제 더 이상 나쁜 약은 힘드니까는 그 사무실은 닫아야 되고 한국에서 중간 프로포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똘비라는 사람을 한국에 심어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한국에 있는 지부장이 된 거예요. 흔히 밤하늘이가 말하는 뭐 하오문인지 개방인지 하는 그런 쪽의 지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쪽 일을 계속 도와주면서 솔직히 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은 걸리거나 이럴 때는 가지치기처럼 밑에 애들 보내고 또 걸리면은 밑에 애들 보내고 항상 무언가 사업을 할 때 바지 사장을 세워놓고 한대요. 이분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 봤을 때 했던 직업이 뭐였냐면은 부동산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부동산업을 하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적어도 관리하는 건물은 한 3,000채 정도 될 거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밑에 부하들부터 해가지고 쫙 모으면 자기 관리하는 게 그만큼이 된대요. 그 중에서 몇 채는 그런 것처럼 관리를 한대요.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가끔씩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인적 드문 곳에 쓸데없는 연수원이나 쓸데없는 기도원 같은 게 있는 데가 있다. 그런 거 다 내가 관리하는 거라고. 그리고 분이 말씀하시길 사이비를 만든대요. 저도 이거 옛날 돌비라디오 들은 적이 있는데 사이비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죠, 예. 이분이 사이비라는 종교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은대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쪽으로 뭐 나쁜 것도 유통도 하고 그 사람들 이용해 먹고 돈도 뽑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나만 있는 거 아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 나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담화내의 과정하고 잘 풀어서 일을 하나둘 덜고 있다. 나는 이 일선에서 물러나 있다. 이제는 거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럽고 훨씬 냄새난대요. 내가 사는 세상은 그냥 부모님 잘 계시고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먹고 뭐 회사가 어땠니 뭐 여자친구가 어떻니 이런 거는 진짜 단편적인 거고 너희가 밝은 데서 술 먹는 거 그 이외의 어두운 장소에서는 뭔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도 알 수가 없다고. 이거를 살아서 말을 해줄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 이야기는 제가 지금 최대한 줄이고 맥락을 다 자르고 기타 등등 줄이니까 이야기가 약간 이렇게 된 건데 원래라면은 제가 돌빈이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가지가 원래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외전으로 제가 또 따로 계속 준비를 했어요. 예. 귀신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담아내기 과정 외전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리고 이분이 일선에서 물러난 또 이야기가 또 있어요. 예. 근데 그 부분들은 제가 하려고 하니까는 이 편당 한 40분씩 걸리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줄여도. 하나의 에피소드네. 그냥 외전이라고 하기보다는. 근데 이거는 따로 들어도, 예. 그러니까 이야기 앞뒤를 안 들어도 그렇지. 예. 충분히 이제 이해는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별개구나. 네, 그리고 이거 어디까지나 개인의 경험에 의한 거고 사실 여부는 솔직히 확인되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네. 근데 이 이야기 들려주신 분은 어디 가서 이야기해라. 누가 믿겠냐. 마음껏 해라. 허락받고 한 이야기이고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까먹고 있던 부분이나 제가 기억과 틀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연락을 해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안 맞는 부분 혹은 뭐 이야기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을 수정도 하고 검토를 해서 최대한 들은 그대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 분량을 어떻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셨을까. 우리 태진님 역시 뭐 짬바가 사실 시드레몬 짬바가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전체 기간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오래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태진님께서 또 저희 채널을 애정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태진님을 항상 애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뭐 지하 감옥에 방 하나 깔끔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만 좀 나신다면 항상 와주실 것 같은데 너무 바쁘시니까 또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격주로 오는 게 너무 저도 슬퍼요. 매주 오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태진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태진님의 또 어마무시하고 섬뜩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무섭네요. 우리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이 말이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고요. 아마 제목이 그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없는 사람들이다. 이게 제목으로 했을 때 아주 섬뜩하게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이 세상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더럽다는 거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그 남자, 바로 필통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필통님. 자기야,
아니 왜 자꾸 미안해. 잊을만 하면 연락 오는 거야? 그래, 자기야. 돈 버느라 바빴어. 미안. 아니 무슨 이제야 연락하고 그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뭐 집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죠? 10시라고 하셔서 여기서 기다리다가 지금 좀 울리죠? 괜찮습니다. 울려도 네, 또 좋은 목소리 그대로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하신 필통님의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네, 조금 울리거나 다른 잡음이 조금 들려도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랜만에 외쳐봅니다. 렛츠고! 알겠습니다. 필통이죠. 이게 제가 아는 형이랑 밥 먹으면서 들었던 얘기인데 한 10년, 11년 전입니다. 꽤 됐죠. 근데 이 형이 요청을 했어요. 해외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디 나라인지는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동남아라고만 얘기를 해달라. 이제 동남아라고만 얘기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형을 똘비라고 할게요. 우리 현대인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똑같은 일상에 똑같은 직장에 뭐 하다 보면은 현타가 올 수도 있고 번아웃도 올 수 있잖아요. 그 형이 군대를 막 제대한 피 끓는 청춘에 막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뭘 하면 내 일상에 조금 더 나아짐이 있을까? 어떤 걸 하면 조금 더 활력이 돋고 재밌을까 하다가 도파민을 충전하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한번 떠나보자. 그래서 동남아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형이 그냥 동남아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이 형이 공포 마니아였어요. 대한민국 온 천지 사방에 막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휴가도 좋아하고 폐가도 좋아하고 뭐 무서운 데랑 무서운 데는 다 기웃기웃거렸는데 이걸로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로다가 해외로 가보자. 그래서 해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요 똘비 형 밑에 연년생 동생이 하나 있어요. 동생이랑 얼떨결에 시간이 맞아서 같이 가게 된대요. 그래서 형제끼리 동남아로 떠나게 됩니다. 가서 일정을 어느 정도 할까 하다가 동생도 그렇고 똘비도 그렇고 시간대가 맞다 보니까 이왕 가는 거 좀 길게 갔다 오자 해서 일주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갔대요. 그렇게 동남아에 도착을 해서 숙소를 체크인을 하고 나와서 며칠 정도는 그 근처에 로컬 음식도 먹어보고 길거리 구경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네. 볼 것도 보고 이렇게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여행을 쫙 즐겼답니다. 근데 이 형의 목적은 하나가 더 있죠. 공포체험. 오. 근데 그 당시에 10년에서 11년 전이면 지금이야 SNS나 인터넷이 많이 발달을 했지만 이전에는 10년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 네.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별 소득이 없으니까 똘비가 동생한테 얘기를 합니다. 동생도 무서운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같이 가자고 꼬드겼더니 좋다고 했대요. 그래서 한 3, 4일차 되는 날에 똘비가 우리 여기가 로컬 말 그대로 현지인들 집합소인데 현지인들한테 물어보고 댕기자. 좀 썸벅한 데가 없나? 무서운 데가 없나? 뭐라도 물어보면은 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발로 뛰어보자. 이것 또한 추억 아니겠냐? 라고 했답니다. 근데 동남아 덥고 습하죠. 나 아직 오만상 돌아댕겨도 별 소득이 없었답니다. 동생분도 역시나 마찬가지였대. 거기가 시내 중심지 번화가다 보니까 뭐 그런 폐 건물이나 아파트 뭐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사람들도 많고 뭐 당연히 그렇잖아요. 이가 번쩍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른다 혹은 이 근방에는 그런 데가 없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술집도 막 밥집이나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니까 다른 데는 안 가고 그 근처에서 놀았대요. 그래서 별 소득이 없네 어떡하지 라는 속상한 마음을 안고 저녁에 이제 A라는 구역이 있으면 그 구역에는 언젠간 끝과 끝이 있겠죠. 끝에 쪽으로 가서 물어보고 다니다가 너무 더우니까 맥주 한잔 해야겠다 하고 맥주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맥주집의 사장님이 우리 해외여행 가신 분들 알 겁니다. 눈만 마주쳤는데 누가 봐도 한국인이에요.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다들 한 번씩 경험하셨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태가 납니다. 근데 딱 보니까 사장님이 살짝 중국, 일본, 한국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영어로 인사를 했더니 딱 봐도 발음이 한국인이더래요. 똘비 혼자 앉으면서 사장님한테 혹시 한국인이시냐라고 여쭤봤더니 사장님이 저 한국인이다. 똘비한테 선생님도 한국인이냐 뭐 이렇게 해외에서 한국인들 보면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좀 반가웠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또 사장님한테 했답니다. 근데 그 술집이 칵테일 바처럼 우리 칵테일 바 가면은 바 앞에 앉으면은 우리 바텐더나 이런 분들이랑 대화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 자리 같은 개념이었대요. 요렇게 디귿자로 해가지고 뒤에 테이블도 몇 개 있고 그런 디귿자 바에서 맥주 홀짝홀짝 먹고 있는데 똘비가 아직 버리지 못한 미련 때문에 사장님한테 여쭤봤답니다. 좀 무서운 데가 없냐? 내가 이것저것 다 찾아봤는데 여긴 도저히 없다더라. 사장님이 가만히 이렇게 기웃기웃하더니 잠시만요 하고 근데 가게니까 또 주문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주문을 어느 정도 처리를 한 후에 똘비한테 다시 와서 혹시 이런 데라고 아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 똘비가 눈이 번쩍였죠. 아, 드디어 찾았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 모르는데 어디냐? 무서운데냐? 그러니까 내가 잘은 모르고 나도 여기 산지 몇 년 안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김에 폐 공장 같은 데가 하나 있어서 보긴 했었다. 뭐 여기라도 괜찮으면 내가 금방 내가 주소는 알려주겠다라고 하더랍니다. 좋죠, 똘비는. 사장님, 근데 여기 확실하냐 있는 거? 그러니까 확실하고 있는 것도 맞고, 근데 해외니까 아무래도 뭐 국내든 해외든 마찬가지겠지만 남의 영토나 영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주의를 좀 해서 사장님한테 주소를 받았대요. 근데 사장님이 폐공장 주소는 정확하게 모른다. 다만 폐공장 근방에 있는 어떠한 상가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 가게를 하나 알려줄 테니까 이쪽에 가면 폐공장이 눈에 보인대. 너가 알아서 가봐라. 근데 뭐 세콤 이런 게 있듯이 뭐 경비나 보안업체 걸리면은 골 아프니까 그런 거 안 걸리는 차원에서 그냥 조심히 구경만 한번 해라 라고 사장님이 이렇게 알려주셨다. 똘비는 감사한 마음에 kit도 조금 낭낭하게 챙겨서 드리고 나왔대요.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가 마침 또 오더랍니다. 동생이 키가 내고 가니까 이제 똘비가 나 여긴데 뭐 어쩌고 얘기를 했는데 동생도 오케이 내일 가자 해서 맥주 먹고 한잔 했으니까 피곤하잖아요. 네. 동생이랑 술집 앞에서 만나서 택시를 잡아서 숙소로 가려고 택시를 탔대. 똘비가 뭔가 이대로 가기 아쉽더랍니다. 그때가 오후 한 8시쯤 8시 9시쯤이라고 했대. 뭔가 아까워서 숙소에서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리려다가 안 내리고 기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예. 기사님, 혹시 지금 다른 곳으로 가도 외곽으로 가는 것도 운행을 하냐? 그러니까 한다고. 어디로 모실까요? 이렇게 하더래요. 기사야 좋죠, 뭐 돈 벌고. 그랬더니 주소를 이렇게 받은 거를 좀 이렇게 보여드렸대요. 근데 똘비랑 동생은 영어만 할 줄 알지 그 나라 말을 뭐 인사 정도는 할 줄 알았지만 그렇게 잘하지 못했답니다. 그나마 이제 똘비의 친동생, 남동생은 영어를 되게 유창하게 했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 70% 80%는 동생이 통역을 하고 뭐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그 기사님은 영어도 할 줄 알고 주소를 딱 받으시더니 여기 대충 이 근방인 것 같다. 근데 여기서 한 40분 정도 걸린다. 괜찮냐? 내가 바가지 씌우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다 하면서 알려주더랍니다. 알겠다, 가자. 그래서 갔답니다. 근데 동생이 형이 막무가내로 가자고 하니까 당황스럽잖아. 내일 가기로 했대. 근데 동생이 아니 왜 지금 가냐? 내일 가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형이 이제 피 끓는 그런 파이팅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술도 마셨겠다. 나 지금 한번 가봐야겠다. 우리 가서 진짜 그냥 간단하게 사전 답사 느낌으로만 갔다 오자. 그래서 동생도 마지못해 오케이를 했답니다. 우애가 굉장히 좋았대요. 지금도 좋더라고요. 이제 30-40분 정도를 가는데 기사님이 가는 길 내내 백미러를 그렇게 자꾸 보더래요. 근데 그냥 볼 수 있잖아요. 뭐 뒤에 차가 오나 안 오나, 어떻게 생겨먹은 애들인가, 잘생겼나 안 생겼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의 눈초리가 아니었답니다. 근데 똘비는 술도 한잔 했겠다. 차에 에어컨이 빵빵하더래. 살짝 잤답니다. 동생은 안 잤고. 눈 뜨니까 도착을 했대요. 근데 그냥 상가 건물 주소를 받아서 줬으면 상가 건물 앞에 세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눈 떠보니까 거기가 이제 30-40분 정도 가면 당연히 외곽이잖아. 외곽이다 보니까 10년 전이기도 하고 동남아가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가로등도 몇 개 없는 조금 진짜 깡촌으로 들어가기 전의 촌의 느낌이었답니다. 옆에 논밭 있고 들판이랑 뭐 이제 야영지 같은 거 좀 있고 산 있고. 근데 똘비는 당황해서 아니 상가 건물 가달라니까 뭔 이런 야바수로 될 거 아니냐. 기사님한테 그러니까 그 택시 기사님이 나 여기 어딘지 안다. 근데 나 여기까지 못 들어간다. 난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요금은 이만큼보다는 적게 받을 테니까 여기서 걸어가라고. 그러니까 똘비는 아니 내가 길이 어딘 줄 알고 걸어가냐. 그러니까 기사님이 손으로 막 이렇게 알려주더래요. 옆에는 동생이 한숨 푹 쉬면서 내가 내일 가자 캣째 하더래요. 근데 뭐 내일 가나 오늘 가나 이 현지인 택시기사가 안 들어가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생도 꼬름한 마음에 형 우리 그냥 다시 빠꾸 치자 했는데 똘비는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빠꾸고 가야지 하면서 아주 뜨겁죠. 상남자입니다. 내렸대요. 딱 보니까 사장님이 말해준 상가 건물 이름이 저 앞에 보이더랍니다. 한 500m의 대각선의 상가 건물이 보이고 그 바로 왼쪽 맞은편으로 도보로 한 800m 되는 지점에 딱 봐도 폐공장, 누가 봐도 저기 있는 썩어 빠진 그런 공장이 있었답니다. 아주 그냥 너무 무서웠대요. 분위기. 본인도 거지가는 데 다 가봤는데 느낌이 색달랐답니다. 더 구미가 당기더라고요. 여기 가야 되겠다. 동생이랑 구름과자 하나 땡기고 갔답니다. 걸어서 한 20분 정도 가니까 폐공장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펜스로 이렇게 쫙 쳐진 바리게이트가 쫙 있더래요. 폐공장은 직사각형으로 됐는데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았답니다.
성인 남자 도보로 한 30분이면 한 바퀴를 충분히 돌고도 남을. 그래서 똘비가 이전에 여기가 택시가 돌아다니지 않을 동네잖아. 똘비가 내리기 전에 택시 기사랑 쇼부를 친 거예요. 사장님 여기 보시면 택시도 안 돌아다니고 뭐 차도 안 돌아다니는데 우리 딱 30분, 40분만 기다려달라. 택시비 2배 드릴게요. 우리 나오면은 다시 숙소로 데려다 달라고. 그러니까 기사님이 골똘히 생각을 하더니 아 그럼 알겠다. 딱 40분 뒤에 보자. 나 무서우니까 좀 빨리 나와라. 그러더랍니다. 영어로. 그래서 똘비랑 똘비 동생이 오케이 빨리 갔다 올게요 하고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이렇게 도착을 하니까 남은 시간은 20분가량 정도 됐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가는데 20분이면 도는 데는 진짜 대충 보고 나와야지 맞추잖아요. 기사랑 했던 약속을. 아 그래도 설마 버리고 가겠냐. 한 바퀴만 후딱 둘러보자 해서 둘러봤답니다. 근데 분위기는 음산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뭐 귀신을 봤다든지 뭐 누가 막 깜짝 놀래킨다든지 사람이 산다든지 그런 인기척 자체는 느낄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한 바퀴를 다 둘러보고 오는 찰나에 우리 만약에 폐공장이 직사각형으로 돼 있다고 하면 그 주변엔 산으로 이렇게 U자 모양으로 둘러싸여져 있었다고 하는데 산 중턱에 계단이 이렇게 쫙 하나 놔져 있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된 한 8평 정도의 정사각형 창고 같은 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야밤에 그 야산에 불이 들어올 리가 없잖아. 눈 찍고 봐도 전선이 없었더래요. 근데 그 창고만 불이 켜져 있길래 아 똘비가 안 갈 수가 없겠죠. 갔답니다. 동생은 이렇게 모가지 잡고 흔들어가지고 형님 가지 말자 하는데 이미 똘비 눈 돌았어. 내가 가야 돼. 이 뽕 뽑아야 돼. 택시비 더블 냈는데 이거 가야지 안 가겠나 하면서 놀러갔답니다. 막상 가보니까 무섭더래요. 예. 근데 시간은 또 빨리 가야 되겠고 동생한테 설득을 막 했대요. 아, 빨리 잠깐만 보고 가자. 창문으로 저기 뭐 있는지만 보고 가자. 근데 꼭 영화에서 이런 사람들이 제일 빨리 죽는 거 아시죠? 근데 뭐 살아있으니까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죽진 않았는데 이제 동생한테 진짜 죽을 뻔했답니다. 그렇게 착한 동생이 그렇게 승질을 내더래요. 그런데도 갔답니다. 가서 보니까 똘비가 정말 진짜 순간 했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창고에 이렇게 진짜 창문이 조그마한 쪽방 창문처럼 돼 있어서 계단을 타고 고개를 쏙 내밀어서 봤는데 갈색깔 책상 정말 큰 거가 이렇게 하나 놓여져 있었고 양쪽에는 양초 촛불 같은 게 막 이렇게 켜져 있었고 근데 그 위에는 항아리가 우리 김장 할 때 옛날 항아리 정말 큰 장독대 하나 아시죠? 그게 놓여져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장독대는 빨간 색깔 붉은 실로 막 중구난방으로 감겨져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안에 그 나라 말 언어 뭐 혹은 다른 언어로 된 노란 색깔 부적, 빨간 색깔 부적, 검은 색깔 부적이 막 붙여져 있었대요. 예. 그리고 그 장독대 양 사이드 왼쪽 오른쪽으로 우리 살아있는 동물의 이 절단이 되어 있어서 거기 매달려졌다고 합니다. 뭐 그 동물이 닭, 돼지 이런 섬뜩하잖아요. 뒤로 나자빠졌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무섭잖아요. 동생도 놀라더랍니다. 아 이거 당연히 놀라죠. 그래서 동생이 형 이만하면 됐다 빨리 가자 했는데 똘비도 술이 확 깨더래요 갑자기. 동생한테 야 그래 빨리 가자. 그래서 빨리 내려가서 막 전력질줄 해가지고 택시가 있는 대로 막 갔답니다. 속으로 막 빌었대요. 택시 제발 우리 버리고 가지 마이소 하면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기 구세주 마냥 택시 기사님이 범퍼 앞에서 담배 하나 피면서 기다리더랍니다.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사랑스러울 없더랍니다. 뛰어가서 탔대요. 거거거리면서 타가지고 기사가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다. 근데 똘비가 빨리 가자고. 동생은 거거거리고 있고 똘비도 헉거리고 있는데 기사님이 휴거리면서 보더니 물어봤대요.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뭐 귀신이라도 봤냐? 웃으면서. 뭘 그렇게 심각하게 뛰어오냐? 버리고 갈 줄 알았냐? 웃으면서. 그러니까 똘비가 막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기사님도 아이고 무서우셨겠네. 잘못 본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 있는데 다시 한 30분 정도 걸려서 숙소에 도착을 하고 기사님한테 택시 진짜 따블 드리고 굿나잇 빠이빠이 이러고 지마이를 딱 치고 내렸는데 동생 표정이 너무 안 좋더래요. 안 좋다기보단 뭔가 왜 우리 똥 밟은 듯한 굉장히 언짢고 찝찝한 표정으로 동생이 똘비한테 형 근데 우리 장독대 얘기 그 안에 뭐 들었고 뭐가 매달려 있고 뭐 붙어 있는지는 기사한테 얘기 안 했다요? 똘비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더래요. 너무 자연스럽고 외국인이라 차마 그 대화의 섬세한 그것까지 캐치를 못한 거예요. 근데 아까 동생 영어 되게 잘한다 했잖아. 동생분이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오셨대요. 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오셔서 동생이 되게 기웃거리면서 아니 근데 장독대 창고 얘기만 했지 안에 뭐 들었는지 우리 하나도 얘기 안 했는데 왜 다 알지? 되게 이상하다. 기분이 좀 안 좋다 형. 똘비가 그러게 어떻게 알지?
했는데 동생이 영어로 샬라샬라 뭐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폐공장에 도착을 하기 전에 예. 기사가 나 여기를 안다. 그래서 동생이 어떻게 아냐 기사님이 하니까 내가 이 동네에 몇 년을 살았는데 모르겠냐. 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본다. 다만 나는 거기 가본 적도 없고 네. 거기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난 무서운 걸 싫어한다라고 말을 했었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가본 적도 없으면서 안다는 거는 가봤다는 게 거짓말이거나 실제로 가본 사람의 얘기를 들었거나 혹은 지가 진짜로 가봤거나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똘비도 저처럼 예시를 들면서 뭐 거짓말일 수도 있고 가본 사람 얘기 들어봤는갑지 그렇게 대수롭지하게 생각하고 넘겼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똘비가 아니겠죠. 네. 일어나서 낮엔 실컷 놀고 동생한테 폐공장 가야지 했대요. 동생이 이 미친 새끼 욕을 그렇게 하더래요. 당연히 욕하죠. 어제 그 난리를 지기고 왔는데 또 가자고 하니까.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께서도 미친놈 아닌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미친놈이 맞아요. 어떻게 갔죠. 근데 동생은 죽어도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또 동생 입장에서는 형이 걱정되잖아. 진짜 엄청 말렸대요. 근데 똘비도 가고 싶어 하거든요. 무조건 가야겠다. 뭐 별거 있겠냐. 진짜 뭐 창고 안 가고 폐공장만 슥 보고 올게. 그 대신 너무 늦게 안 갈게. 해 뉘엿뉘엿 때 그래 갈게. 동생이 알겠다. 형 그럼 나한테 10분에 한 번씩 문자로 뭐 이응을 찍든지 음을 찍든 뭐를 찍든 찍어. 그 조건으로 보내주는 거야. 전화하면 무조건 받아. 동생도 너무 무서워서 가기가 싫었대. 뭐 이해는 되죠. 저 같아도 가기 싫을 겁니다. 똘비는 출발을 했대요. 단돌이 제대로 하고 가야죠. 소금 챙기고 뭐 어디서 본 건 있어서 뭐 이래저래 손전등이랑 뭐 챙겨갔답니다. 크고 묵직한 것도 하나 챙겨가고 날카로운 거 뭔지 아시죠?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보신용으로 현지 사갖고 마체테 이런 걸로 가지고 갔답니다. 택시를 잡으러 나갔답니다. 예. 근데 어제 우리를 떨궈주고 기다려줬다 그 기사가 호텔 앞에 또 있답니다. 반갑죠? 근데 여러분들도 어제 그 산전수전 다국한 기사랑 같이 가지 생전 천판 모르는 기사랑 가는 거보다 이 양반이 낫잖아요. 길도 어차피 알겠다. 예. 그래서 이 양반한테 당신 여기 왜 있냐? 그랬고 왜 있긴 왜 있냐? 택시기사가 택시 승강장에 있을 수도 있지. 맞는 말이잖아요. 손님 기다리고 있었다. 왜 오늘 어디 가시냐? 하길래 똘비가 영어로 나 어제 갔던 폐공장 다시 간다. 한번 데려다 줘라 하니까 택시기사가 씩 웃으면서 타요? 이러더래요. 근데 뒤에서 형 누가 부르더래요. 동생이 막 뛰어오면서 반만 생각해도 안 되겠어. 같이 가. 불안해서 안 돼. 같이 가. 동생아 고맙다. 형이 한국 가서 용돈 넉넉하게 챙겨줄게. 동생이 닥치고 빨리 타 해서 갔답니다. 동생 궁시렁 해도 얼마나 착해요. 같이 가지고 걱정돼서. 근데 동생이 계속 가는 내내 똘비니 막 신나고 긴장되고 그렇게 하는데 동생은 아무 말도 없더래요. 계속 앞에 한번 보면서. 똘비는 동생이 나 때문에 화났구나. 미안하네.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 좀 줘야겠다. 이러고 말았대요. 근데 폐공장에 다 도착을 했겠죠. 내리고 기사한테도 똑같이 얘기했대요. 기다려달라고. 근데 진짜 한 1시간, 2시간까지는 아니다. 1시간 조금 넘길 수도 있는데 기다려달라. 요금 더블로 주겠다. 그러니까 기사가 괜찮다고. 오케이 알겠어. 나도 이제 기다리는 거 도터스 다녀와. 그래서 오케이 땡큐 해가지고 전화번호 하나 받아놓고 혹시 모르니까 갔답니다. 그렇게 창고는 안 갔대요. 창고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답니다. 근데 생각보다 창고에 불이 더 화나더래요. 근데 이게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꼭 합니다. 청개구리 스보도 알고 공장에 이렇게 삥 다 돌았대요. 근데 해질녘에 동장을 삥 돌면 30-40분 정도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해가 뉘엿뉘엿 질 때 30분에서 1시간 사이면 해가 다 집니다. 자, 이제 해가 다 졌죠. 그럼 동생과 약속대로 가야겠죠. 근데 안 갔으니까 얘기가 나오겠죠. 창고로 갔답니다. 동생은 니 알아서 해라 이러고 갔대요. 똘비도 겁이 좀 없더래요. 아니 뭐 이 마을에 신사일 수도 있고 여기 행하는 의식 같은 거일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 안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창문으로 쓱 봤는데 사진 2개가 추가가 돼 있더래요. 그 항아리 앞에. 네. 이렇게 장례식장 여러분들 가시면은 영정사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뭐 발인 뭐 성함이 이렇게 패가 세워져 있고 사진이 2장 붙어져 있더라고요. 사진은 모르고 가면 들다 봤는데 진짜 심장이 덜컹 하더래요. 뭔가 봤더니 그 사진이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똘비랑 똘비 동생의 길목으로 지나가는 사진을 누가 찍어서 거기다 갖다 붙여놨대요. 누가 봐도 나와 동생이를. 예. 내 동생 얼굴이 나온 폐공장 기웃거리는 그 얼굴 사진 하나, 내가 폐공장을 기웃거리던 얼굴 사진 하나, 이렇게 사진을 2장을 붙여놨더랍니다, 누가. 근데 사진만 붙여놓은 것도 이상한데
그 밑에 할 수 없는 글씨로 딱 봐도 그 나라 말이더래요. 이렇게 써져 있더래요. 밑에 산 같은 데에다. 사진 하나 딱 찍고 소름 돋잖아요. 내려와서 뛰었대요. 동생이 형 뭔데 하는가? 똘비가 설명하시거든. 빨리 택시 타러 가자 하는데 다다다다다다 뛰는데 2명이잖아요. 발소리가 2명만까지는 들려야 되잖아요. 한 명께 더 들리더래요. 다다다다다다 하면 나랑 똘비는 뛰고 있으니까 내 뒤에서 누군가가 뛰면 내 뒤에서 발소리가 하나 들릴 거 아닙니까? 다다다다다다 하고 그 뒤에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들리더래요. 보니까 뒤에서 남자 하나가 크고 묵직한 빠따 하나 들고 막 뛰어오더랍니다. 와, 예. 아니 무섭잖아요. 뭔 난리야. 이러면서 뛰는 와중에 배낭에 마체테가 있었는데 그거 꺼내다가는 저 빠따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에레이 모르겠다 막 뛰었답니다. 그 택시를 탔죠. 택시 기사가 어이 저 사람은 뭔데 빠따 들고 뛰어오냐. 그 똘비가 아니 나 모르겠다 빨리 가자. 가면서 얘기해줄게 기사님. 그러니까 오 일단 알겠어 하는데 기사가 시동을 안 키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아 기사님 왜 안 가 갑시다 하니까 기사님이 갑자기 영어를 안 쓰고 그 나라 말로 뭐라 하더니 웃으면서 내리더래요. 문을 통 닫더니 내리고 자기를 한번 쓱 쳐다보더래요. 똘비 동생이라. 자 이제 여기서 깨달았답니다. 아 못됐구나. 아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못됐구나. 아 이겼다 싶어서 내리려고 창문 열잖아요. 내리려고 덩 여니까 앞에서 누가 발로 빵 차면서 다시 닫더래요. 예. 보니까 이제 뒤에서 빠따 들고 뛰어온 청년 있죠? 그 청년이 이렇게 씩 보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 말로 뭐라 하더래요. 근데 똘비랑 똘비 동생 그 나라 말 할 줄 모른다 했잖아. 영어로 아 모른다. 왜 이러시냐 모른다.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 돈 달라는 대로 주겠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 택시 기사가 통역을 해주더랍니다. 근데 불빠따던 청년 하나라 그랬잖아요. 한 10분 정도 있다가 한 5번 더 오더래요. 어디선가 나타나더랍니다. 그거 나올 데가 없는데. 그랬더니 통역으로 하는 말이 너희는 보면 안 될 걸 봤다.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냐. 공장만 대충 보고 나오라고.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보지 말라고 하면 거기 바리게이트라고 쳐놓거나 출입 금지라고 표지판이라도 써붙여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봤다고 한들 죄송하다. 나 어디 가서 얘기 안 할게. 나 살려줘. 막 이런 식으로 빌고 빌었대. 근데 아니 너희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 마을에서 비밀리에 암암리에 하는 그거였대요. 근데 그 사람들도 외지인이 창고까지 와서 들다볼 줄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원래는 그 창고를 천막 같은 걸로 이렇게 가려놓는데요. 예. 근데 그때 천막을 덮지 않은 이유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 덮어놓고 원래 거기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근데 거기를 지키는 사람이 원래 창고 앞에 2명씩 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말 그대로 농땡이 치운 거죠. 누가 오는 사람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폐공장이고 누가 오겠습니까? 보초 선다고 가가지고 그냥 맨날 말만 보초 서는 거지 안 썼대요. 근데 그렇게 있는 와중에 똘비랑 똘비 동생이 간 거예요. 2번이나. 그래서 우리 마을 촌장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진짜 뭐 어떻게 기다리라 하는데 내가 손가락 까딱하면 빠따 바로 그냥 얼굴에 날라올 것 같은데 무섭잖아요. 제가 이렇게 조금 지금 빠르고 웃기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그때 상황은 정말 심각했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식은땀이 줄줄 흐르더래요. 나 여기서 저기 하늘나라 뿅 가나. 내 나이 20대 초중반 할 게 많은데. 근데 똘비 동생이 막 주변을 두리번 살피더래요. 그래서 핸드폰을 싹 꺼내려고 주머니를 봤는데 핸드폰이 없더래요. 이미 센터 다 깐 거예요. 택시 기사가 몸을 더듬더듬 집었는데 핸드폰 가져간 줄도 몰랐대요. 네. 그 정도로 빨리 센터를 까서 다 가져갔다랍니다. 뭐 어떻게 기다려야지. 촌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똘비가 왼쪽에 있고 똘비 동생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택시 뒷좌석. 그러면 좌석이 총 4개잖아요. 그래서 똘비가 근데 진짜 이거 이러다가는 살아서 못 갈 것 같았대요. 그래서 물론 법에 어긋났죠. 이제 영화 마냥 차에 키가 꼽혀져 있었더래요. 근데 차가 오토 아니고 스틱. 예. 똘비가 스틱을 운전할 줄 알았대. 동생은 면허가 없었고. 그래서 내가 저 차 키가 꼽혀 있는 상태면 지금 저기 사이드 브레이크 하나 올려져 있고 차키 다 꼽혀 있는데 이거 그냥 내가 선 가가지고 물면 안 되나? 라는 영화 같은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막상 그걸 못한대요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아무것도 못한대요. 네. 근데 이게 뭔가 옆에 동생을 보니까 나 때문에 동생이 여기까지 왔는데 동생한테 너무 미안하더라. 그리고 진짜 여기 있으면 살아서 못 갈 것 같았더래. 인상도 너무 험악하고 장난식으로 이렇게 크고 묵직한 것뿐만 아니라 길고 뾰족하고 날카로운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막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다행히 동생 핸드폰만 센터 까고 똘비는 센터를 깠는데 휴대폰을 안 가져가더래요. 예. 똘비가 복대를 하나 차고 다녔대요. 그 복대 안에 핸드폰을 넣었으니까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핸드폰은 안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뭐 이미 여권이나 그런 건 호텔 숙소에 있었고 동전 지갑에 지폐 몇 장이랑 동전 몇 장 그런 것만 있었는데 똘비가 생각을 굿돌이 했대. 아, 얘네가 조금 해이해질 때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각을 계속 봤답니다. 무슨 각도기예요. 각만 오지게 봤답니다. 될 리가 있나? 안 되죠.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 찰나에 촌장이라는 분이 왔나 봐요. 다들 빠따 들다 말고 그 나라 말로 인사를 막 하더래요. 뒤돌아보면서. 그때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점프 딱 뛰어가지고 운전대 사이드 브레이크 내리고 시동 딱 키고 브레이크 밟고 시동 키잖아요, 우리가. 하니까 걸리더래요. 뭐 볼 거 있겠습니까? 와, 바로 갔대요. 도망가지. 막 밟아가지고 너무 급하니까 숙소 길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아, 모르겠고 일단 빠지자. 근데 막 난리 나죠. 뒤에서 쩍한 거 던져두고 막 갖다 던지고 막 하더래요. 실제로 동생분이 그걸 맞아서 다쳤다. 오. 동생분이 어깨에 맞아서 피가 좀 났대요. 파편에 맞아서. 막 돌도 던지고 그랬으니까. 근데 걔네가 그걸 생각 못했던 거예요. 뒤로 차가 한 대 더 있더래요. 쫓아오더래요, 차로. 무슨 그 밤에 분노를 유줄 찍어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해서 따돌렸대. 근데 이걸 바로 숙소로 가야 되냐? 못 간대요. 왜냐면 그 택시기사 하나는 내가 어디 숙소 사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차에 계속 있을 순 없으니까 어디라도 가자 하다가 동생이 짱구를 불린 거예요. 형, 으슥한데 차 박아놓고 차에 있자. 그러니까 왜? 이러니 형, 걔네들이 범죄 같은 거를 저지르고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목숨을 위협을 했는데 얘네들이 경찰한테 가서 신고할 거야? 얘네 안 가. 못 가. 그리고 이 나라 경찰들 그렇게 안 빨라. 우리 여기 CCTV도 못 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어디가 좀 박혀있다가 내일 우리 해마다 영사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로 가자. 똘비가 알겠다 해서 차에서 야밤으로 노상 깐 거예요. 자박하고 말 그대로 호텔에 한번 들려볼까 하다가 안 들리고 바로 왔답니다. 우리나라 자국민을 보호해줄 수 있으니까. 가가지고 이렇군 저렇군 막 얘기를 했더니 일단 알겠다. 일단 알겠고 우리가 일 처리는 다 해줄게. 가봐. 그래가지고 알겠다 하고 사건 접수하고 뭐 조사 나름대로 이렇게 받았대요. 조사도 받고 다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똘비가 그 사진 찍은 걸 보여줬대요. 창고 안에 뭐가 있는지 그 사진 찍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우리한테 뭔 짓을 했으려고 한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찍었다. 그러니까 거기 책임지는 사람이 이렇게 사진 쓱 보더래요. 보더니 아 이거 사진 복사 하나 뜹시다 해서 가져가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직원분들 중에 그 나라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사진 나도 좀 봅시다 하면서 쓱 봤는데 어휴 이러더래요. 근데 그 나라 말로 써있으니까 걔네들 모르잖아요. 똘비가 똘비 동생이 뭔데 물어봤대요. 그 직원분이 아 이렇게 보시면서 이거 뭐라고 써있냐면 하고 말을 한 게 얘네들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 얘네들을 무조건 찾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대충 그렇게 적혀있었답니다. 네. 아유 오싹하더래요. 그렇게 하고 근데 뭐 한국처럼 일사천리로 이렇게 딱딱딱 해결이 안 된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래요. 네. 그래서 똘비 동생은 치료도 받고 좀 괜찮아지고 그쪽 분들한테 우리 한국으로 빨리 귀국하겠다. 무서워서 못 있겠다. 그러니까 아 그러셔라. 저희가 사건 과정이나 이런 거는 다 통보를 해드리겠다. 일단 경찰에 넘길 거고 뭐 이렇게 필요하면은 선생님들이 한국에 가셔도 조사를 받으실 수도 있고 뭐 그렇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뭐 인상착의 기억나냐 해서 뭐 택시에 보면은 택시 운전사가 누군지 이런 뭐 정보들이 있을 수도 알고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야, 예. 뭐 가라로 운전을 한 건지 훔쳐서 운전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귀국을 했답니다. 그 사건의 전말은 뭐 창고가 왜 있었는지 걔네들이 뭘 하는 애들인지 뭐 사람을 잡아먹는 애들인지 나쁜 짓을 하는 그런 마을인 건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른답니다. 예. 솔직히 그걸 어디 가서 물어볼 사람도 없고 물어본다고 한들 그걸 알 사람들도 없고 다만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 동네를 몇 번 다녀온 사람들한테 물어는 봤대. 거기가 뭐 하는 데냐. 그러니까 그 동남아잖아요. 아무리 번화가라도 해도 번화가로 시외곽으로 빠지게 되면 그냥 깡촌이래요. 거기는 중간이 없답니다. 예. 네, 중간이 없대요. 극과 극이구나. 네, 중간이 없답니다. 그 나라 그 도시가 더 그렇대요. 그리고 뭐 한국도 있겠지만 사이비 종교 시설 그런 것처럼 사이비 문화가 형성되는 마을이래요. 사이비 종교를 믿는 마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됐대요. 동남아 사이비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뭐 병원도 없고 촌장이 주술 부려서 뭐 치료를 하든 뭘 하든 촌장이라는 사람이 법이고 왕이다. 예.
너희 그거 살아서 나온 게 용한 거다.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내가 그 동네에 살았을 때는 그 마을이 그런 마을이라고 얘기를 들었었다 라는 거는 들었대요. 예. 근데 그분도 자세히는 모른다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마을이 그 외곽으로 더 빠져야지 되는 마을이에요. 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워낙 폐쇄적이고 사이비이기 때문에 현지인들조차 아는 정보가 많이 없다. 그리고 내가 미로 짐작을 해봤을 때 택시 기사는 그 마을 사람 중에 하나고 택시 업을 실제로 하는 사람인데 내가 볼 때는 그냥 장난식으로 처음에 폐공장을 데리고 갔는데 진짜 얘네가 폐공장을 한 번 더 간다고 하니까 아 이것들 안 되겠다 하고 데리고 간 것 같고 아마 너희가 그 택시를 안 탔어도 너희가 그 나라에 더 있었으면 그 마을 사람들이 너희 찾았을 거다. 걔네들은 그거 하고도 남는 애들일 거다. 일찍 잘 나온 것도 다행이고 어떻게 보면 뭐 잘 된 건 아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얘기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그럼 뭐 그 사건은 해결이 됐냐 물어봤는데 해결이 아직도 안 됐대. 찾을 수가 없대. 섬뜩하다 진짜. 제가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말씀을 잘 못 전달하고 두루뭉실하게 얘기한 것도 되게 많아요. 욕도 난무하고 잔인한 것도 몇 개 있고 했었는데 제가 다 얘기 안 했거든요. 아니에요. 너무 이거- 잘해주셨어요 진짜. 이거 혹시나 유튜브에 올라가면 이거 못 쓴단 말이에요. 제가 해버리면 막 피가 낭자하고 막 섬뜩한 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또 심의가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또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나오고 하면 이거 영상 자르면 쓸 게 없습니다. 저희 자기야 인사한 것만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잘 있어서 하고 끝날 거면 언제 한번 네? 진짜로 그냥 인사하는 걸로만 편집해가지고 50분 정도로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서 한번 올리는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네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뭐 의로제가 걸리지 좀 않을까. 낚시 영상으로 한 번쯤은 한번 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그쪽이냐고. 아무튼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그 남자 필통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종종 들리겠습니다. 네, 다들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자, 언젠간 또, 잊혀질 뻔 할 것 같은 그때 또 연락이 올 겁니다, 필통님은. 그리고 오늘 이야기도 너무나 섬뜩하게 잘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필통님의 이야기 돌비 필통 검색하시고 재생 목록에서 이야기 한번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